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설날 기간 최고 인기 여행지로 일본이 다시 1위로 올라오며 각광받는다며 불매운동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기사들이 언론사들 위주로 너나 할 거 없이 쏟아냈습니다. 이거 진짠가요? 팩트 맛집 페페TV에서 궁금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기회는 찬스다 싶어서 일본 업체들이 다시 활발한 마케팅을 벌이며 세일을 무기로 공격적인 영업을 실시한다는 소식과 중국발 바이러스와 일본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처참해진 일본의 현 상황까지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최근 언론에서 발표하기를 설 연휴 국내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인 아고다는 아시아권 여행객들의 2020년 설날 연휴 기간 숙박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 지역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도쿄였고 한국 여행객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국가가 일본이었다고 21일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도쿄는 지난 2018년 아고다의 설날 연휴 예약률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위였던 태국 방콕을 제치고 올해 예약률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됐다며, 도쿄에 이어 2위는 방콕, 3위는 대만 타이페이, 대한민국 서울은 인기 여행지 7위에 올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일본 노선 예상 탑승률이 70%에 육박해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이 설 연휴를 맞아 다소 주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마치 이 기사만 보면 불매운동의 열기가 꺾이고 일본 불매운동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인데요. 아고다의 데이터베이스 발표만으로 판단하기는 성급한 결과입니다. 전에 추석 때도 야놀자의 일본 여행 세일이 1위를 차지했다며 일본 불매운동이 식었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널이나 플랫폼마다 수집하는 데이터가 달라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숲을 보지 않고 나무 한 그루만 말라 죽어가는 현상을 보고 산 전체가 죽어간다고 보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관광객 전체 통계 자료를 보자면 일본 불매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일본과 중국의 여행객이 모두 감소했으며 이는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 등에 따르면 전체 관광객은 지난해 설에 비해 2.8% 늘어난 규모로 103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중국발 우한폐렴 우려가 커지면서 연휴 기간 일본과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국내 대형 여행사의 일본 여행상품 예약률이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설 연휴가 최고 일주일까지 쉴 수 있는 긴 연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감소폭은 더욱 크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연휴가 짧을수록 일본과 같은 가까운 해외여행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연휴에 비해 일본 여행 상품 수요가 대폭 줄었다며 이렇게까지 줄어든 건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통계로 보자면 일본 노선의 경우 설 연휴 기간 평균 69.8%의 탑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일본 노선 평균 탑승률 81.1%보다 여전히 10%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중국 여행 상품도 우한폐렴 우려로 이번 설 연휴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우한폐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행 상품 취소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한국 여행객들의 감소로 인해 중국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 우한폐렴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이유로 일본 온천 관광지 가게 한 곳이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도쿄 인근 유명 온천 관광지인 가나가와현 하코네에 있는 한 과자 가게가 중국인 입점 금지라고 중국어로 쓴 안내문을 내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내문에는 바이러스를 뿌릴 뿐인 중국인은 입점 금지다. 바이러스를 뿌리기 위해 하코네에 오지 마라.
일본에도 오지 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홍콩과 대만인 여러분은 출입금지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는 깨알같은 안내까지 붙여놔 중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가게는 하코네 중에서도 관광객 상대 가게가 많은 유모토 지역에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한 가게 주인은 17일부터 안내문을 걸었다며 매너가 나쁜 중국인들이 우리 가게를 망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대책을 취하고 싶었다면서 중국인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내 중국인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안내문이 알려지자 가게 주인의 휴대전화에는 사죄하라는 메시지가 빗발쳤습니다. 그는 하코네에 오지 마라, 일본에 오지 말라고 쓰여 있으니 노여움을 샀다며 내용은 바꿔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빚을 말은 피하겠다면서도 중국인 가게 출입금지 자체를 취소할 뜻은 없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중국 인터넷에서 비판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다신 안 간다. 사람 차별하냐? 일본인이 감히 중국인을 문전박대하냐? 역시 일본은 비호감이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일본 정부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경계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환자가 확인된 중국 우한이나 상하이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을 상대로 몸 상태나 복약 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촉구하는 카드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돈벌구멍이 작아진 일본은 다시 한국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불매운동이 한풀 꺾인다는 기사들이 나오자 이때다 싶어 일본 기업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니 엔터테인먼트는 2020 설날 세일 프로모션 1을 진행합니다. PS 스토어에서 진행되는 이번 2020 설날 세일에서는 총 650개 이상의 플레이스테이션 4 및 플레이스테이션 타이틀을 최대 85%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세일 라인업에는 스파이더맨과 스타워즈, 제다이 등의 인기 타이틀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며 방사능 뿌려놓은 지들 안방마냥 장사판을 펼쳐놨습니다. 일본 현지 오사카에 위치한 드럭스토어와 공동 운영하고 있는 일본 직구 쇼핑몰 사라다몰에서도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는 독자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빠른 배송과 다양한 영양제 및 의약품을 제공한다며 한국인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불매운동 이후 몸을 한껏 낮췄던 꼴보기 싫은 일본 수입차 업체들도 새해 들어 마케팅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토요타, 닛산 등이 행사와 광고 등을 진행하며 판매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토요타 코리아는 스포츠카 GR 수프라의 출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6월 렉서스의 뉴 RC 출시 이후 일본차 업계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내 공식 행사였습니다. 3월에도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를 잇따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닛산도 최근 들어 유튜브를 통해 올뉴 알티마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닛산은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타격이 가장 큰 업체로 판매량이 3,049대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39.7%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본차 업체 중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 철수설까지 돌았을 정도로 일본차 업체 중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일본차 업체들은 작년 10월부터 재고 소진을 위한 폭탄 세일을 이어왔습니다. 혼다는 기본 트림 5,490만원에 대형 SUV 파일럿을 1,500만원이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10월 판매량이 9월 대비 385%나 증가했고 11월에도 주력 모델인 중형 세단 어코드를 600만원 할인에 판매했습니다. 인피니티도 10월 국산차 보유 고객이 Q50 구매 시 현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11월 판매량 318대로 전월 대비 89.3%나 뛰었습니다. 토요타도 같은 달 라브4 가솔린 모델에 500만원 할인 혜택을 부여하며 11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91.2%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본차 업체들은 새해 예정된 신차를 연이어 출시해 판매량을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이런 걸 왜 삽니까 진짜.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번 연휴에 일본 가신 분들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일본 지금 분위기 진짜 안 좋습니다.
방사능 기본으로 깔고 우한 폐렴에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따뜻한 겨울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기록적인 눈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키장이 개장을 못하면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눈 관련 상품이나 행사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이나와로시 리조트 스키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장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나와로시 리조트 호텔은 예정 같으면 주말에 객실 49개가 스키 손님으로 가득 찼지만 최근에는 하루에 숙박이 4건 뿐입니다. 숙박 예약 취소는 200건 이상 500명에 이릅니다. 호텔 측은 손님이 80% 정도 줄었다며 까딱하면 도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전국의 스키장 385곳 가운데 개장한 곳은 현재 73.5%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90% 이상의 스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 미국 대선이 이제 하루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궁금한 미국 대선이죠. 현재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10%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승부의 관건은 지지율 격차보다 성합주에서의 승리입니다. 성합주는 북부에 있는 러스트벨트 3개주와 남부에 있는 썬벨트 3개주입니다. 우선 러스트벨트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인데요. 나머지 두 곳은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으로 리드하고 있지만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꽤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썬벨트는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플로리다인데요. 이곳은 누구의 승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한 편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역시나 셈법이 복잡하지만 아시아의 상당수 국가가 트럼프 재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BC는 지난 30일 일본과 베트남, 대만, 홍콩, 인도 등이 트럼프 재선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을 공공의 적으로 보는 국가들입니다. 우선 홍콩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돼 중국의 통제가 강해졌습니다. 홍콩은 이 상황을 오직 트럼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있죠. 중국과 양안 문제를 빚고 있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감이 역사상 최고조로 고조된 상황입니다. 베트남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활동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용감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인자들과 다르고 중국을 다루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에 조금씩 반기를 들어왔던 일본도 속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중국과 센가쿠 열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이 센가쿠 열도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센가쿠 앞바다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항공모함 2척 등 대규모 함정과 병력을 투입해 일본 근해에서 킨소드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킨소드는 1986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해온 미일 연합훈련으로 올해 훈련엔 모두 4만 6천여 명의 양국 병력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겨냥한 듯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단연 대만입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을 사이에 둔 대만 해협은 세계의 새로운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대만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준전시 상태라고 입을 모읍니다. 차이잉원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면서 독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지원 아래 중국에 대한 대립적인 자세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죠. 여기에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전투기를 방공식별구역 내로 연이어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지난 9월 16일 이후
30번째 대만 ADIZ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월 무력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공격에 관한 우려가 대만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외교가의 최고 거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역시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선을 넘는 위협이 제어되지 않으면 양국이 1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요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올해 들어 하품 미사일 등 수십억 달러의 첨단 무기를 판매했거나 추가 판매 중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이러한 신형무기 대량 판매는 미 대만 단교 이래 최대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은 한국이나 일본, 남중국해 등에도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세를 크게 흔들 수 있죠. 그러면 미 대선에 대해서 아시아의 중심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과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트럼프, 여론은 바이든, 한국 역시 미국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간 유대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인 관여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 접근법인 바텀업 방식을 제시합니다. 낮은 단계의 실무 대화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든 뒤 이를 정상회담을 통해 컨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일반 대중은 바이든 후보를 거의 4대1로 선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 대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의 추파를 던지는 것에 지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인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후보 중 어느 쪽이 되더라도 사정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4년간 무역, 기술, 코로나19 등의 문제를 놓고 높은 수준의 긴장을 유지한 미중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 역시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 점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인권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매체는 이번 미 대선을 두 늙은이 사이의 당혹스러운 싸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바라보는 대표적 국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가장 바라는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파 정부는 꾸준히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인 트럼프 행정부 덕에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기로 한 두 국가 해법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선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중부와 동부 유럽의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네요. 대선 관련 소식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